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이죠.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막장 아니고 최박장. 자,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건너뛰었어요? 네, 저희 중학교 아들이 졸업식이어서 또 애비가 돼서 졸업식은 가야겠기에. 중학교 아들 졸업식이요? 중3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이제 때까지만 가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졸업식 2월달 아니에요? 요새는요 방학식하고 졸업식을 같이 해서 그래. 왜냐면 그때 1월 8일 두 달이 뜨면서 깜짝 이상해지거든. 맞아. 그래서 빨리 졸업을 하고 합리적이다. 네. 하고 싶은 일들 좀 해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3월 초 입학할 때까지는 이게 무적자더라고요, 애들이. 학적이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천하무적. 무적자까지만 해야 돼. 무법자 되면 큰일 나. 그렇죠. 거기까지만. 자,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진행하고 있는 건 잘 되고 계세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680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예. 17위까지 올라왔어요. 와. 대박. 대단한 자랑질이신데. 네. 근데 잘 올라갔네요. 야. 일취월장. 일요일 날 근데 안 했으니까 주말에 예. 두 계단 내려가서 19위로 떨어졌어요. 야. 그런 거 신경 오늘 쓰지 또 마세요. 올라가야죠. 예. 옛날에 팟캐스트 할 때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맞아요. 순위 신경 쓰지 순위 신경 말라고. 쓰지 말라고. 일기 일비. 순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고 봉도사는 맨날 1등하고 그랬죠. 아이, 근데 순위 신경 쓰지 말고. 저한테 순위 신경 쓰지 말라고 뭐라 그러고. 그러냐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라. 하고 싶은 얘기를. 네. 야. 네. 근데 그렇게 자. 하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럼요. 진심 예, 마케팅. 진심. 예.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나가주면 또 쫙 한 1, 2등 하면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몇 분 있어요. 정청래 의원 뭐 이런 분. 어제 저녁에 정청래 의원하고 술 마셨어요. 진짜요? 네. 가위바위보 하셨어요? 단판이 뭐요?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단판이 있나? 취재해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하고 가요? 급 취재. 자, 박연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치쇼 청취율 조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어허. 우리 네, 프로가 지금 저희는- 청취율 조사. 그럼 여기다 뭐 어떻게 조사한다고 좀 써줘야지. 네. 홍보. 이렇게 관성에 빠졌고 되겠어요? 자, 따르릉.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라디오 들으셨나요? 암요. 암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정봉주의 정치쇼죠. 어호, 진행자는요? 진행자를 모르겠어요. 어호. 아이고. 그럼 땡이에요, 여기서 땡. 정봉주. 정봉주. 봉도사 안 됩니다. 네. 이런 사람 실제 있어요. 정치쇼에 정봉주 거 들었어요. 그렇죠. 진행자가 누구예요? 그럼 정치쇼예요. 그렇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는 거죠. 그런 거다. 자, 방송국은요? 스브스 아닌가요? 그럼 땡. SBS. 네. 예.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방송국도 SBS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자, 장윤선 기자 첫 번째 깜짝- 소식이요. 우리 기자님 소개했나요? 했어요. 기자님 소개. 네. 네, 정신이 없네요. 첫 번째 뉴스는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이게 알려진 것은 지난 금요일 정도예요. 이제 네.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일부 좀 일요일 정도에 청와대에서 센 발표가 나온다더라.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취재촉을 세웠더니 알고 봤더니 권력기관 개편안이었습니다. 일요일 1시 30분에 발표했죠. 그렇죠. 그 시작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는데요. 31년 전 오늘 22살이었던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역사적인 날을 발표일로 정한 거죠. 청와대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가 돼서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선배 박종은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서부지역 총괄 본부장 마지막 직함입니다. 이분의 소재를 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물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이제 아마 이제 요 관련된 얘기는 영화 1987 그렇죠.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울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해 이한열 열사가 경찰 최루탄에 맞고 또 사망을 6월 했죠. 9일이었죠. 맞은 게. 예, 6월 9일이고 그리고 이제 7월에 사망을 하죠. 근데 그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987년에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2015년 예. 백남기 농민 사건까지 이제 경찰의 예. 어떤 이런 물대포로 인해서 예. 시민이 억울하게 사망하는 이런 11월 일을 12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국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찰 이른바 소위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이제는 좀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아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두고 그다음에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해서 북한 문제와 해외 파트에만 집중을 하고 그동안 이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댓글 사건 같은 거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게 막는 차원에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력도 이제 좀 비대화돼서 뭐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기소득점주의 누리면서 사실 이런 잘못된 수사에 일조를 했던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좀 축소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특수사건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경찰은 4가지로 구분을 해서요. 그 국가의 치안이나 경비나 정보를 담당하는 일반 경찰, 그리고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 경찰, 그리고 그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 이제 3분할되어 있었던 것을 모두 경찰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처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공수사를 사실상 경찰이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아래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사실 근데 이 문제는 개헌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서 지방분권의 내용으로 포함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큰 가닥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국회로 가져가서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특히 이제 국정원과 관련된 것은 아마 국회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고 야당에서도 반박하거나 반대의 이제 논거들이 있어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회 이제 사개특위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성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텐데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어찌 보면 가장 구조적인 개혁인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네네. 또 그런 디테일한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 공수처 신설되기 전까지는 네.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네.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한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은 그동안에 이제 기소를 독점하고 있었고 직접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형을 집행하는 권한도 갖고 있었고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 권한만큼 검찰 권력을 통제하거나 상호 견제하는 어떤 제3의 기관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 그야말로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이다. 네.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안 바뀐다. 그래서 뭐 예컨대 정권 뭐 말기로 가면 중후반부터는 검찰에 의해서 정권이 좌지우지됐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해진 권력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 사실은 여기에 핵심은 그동안 그토록 그 논의돼 왔던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단초가 열린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수 언론들은 국정원하고 검찰의 권력은 축소시키고 경찰 권력만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아니죠. 그 동안에 있었던 불균형적 상황을 좀 수사권이나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소총 수사청을 분리하는 것까지도 아마 이제 그렇죠. 염두에 네. 두고 이런 비전을 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좀 나눠서 네. 경찰과 이원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개로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시스템을 만든다. 여기에 이제 취지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도 수사경찰, 행정경찰로 그렇습니다. 나뉘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검사도 검사 되면서 나는 기소와 그렇죠. 그렇죠. 수사 전문가, 기소 공소 유지를 전문. 전담하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는 수사 검사를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나뉘어진 다음에 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서로 횡격막을 못 넘어가게 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권력층 안에의 부정부패 비리 문제는 누가 수사할 거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일종의 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하단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일단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네. 공이 넘어갔죠. 공이 넘어갔고 네. 국회에서 이제 갑론을박하겠죠. 갑론을박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중요한 공약이었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런 구조도 재미있지만
누구 잡아놓는 거 재밌잖아. 잘못한 사람은 잡아놓아야 돼요. 네. 저도 높임을 당했어요. 아니, 근데 잘못하신 거예요? 또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무척 잘못했어요. 저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다음 뉴스가 저 그 조금 얘기입니다. 잘못했고 더 잘못한 사람. 다음 뉴스 그 얘기예요. 예. 다음 뉴스. 그래요? 네. 오, 그 다음 행복해요. 뉴스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행복해요. 왜 봉도사님은 잡아 너음을 너음을 당했을까? 당했을까? 높임. 자, 어제 이게 10년 만에 기자회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엔 오. 정호영 전 특검, 어제는 이제 정호영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죠.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이 조국 민정수석 발표에 이어서 3시에 발표가 3시에 있었는데 발표했어요. 서초동에 이제 한 사설 회의실을 빌려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서면으로 공방이 계속 오고 갔어요. 검찰 측과. 왜냐하면 10년 전 2008년 1, 2월에 정호영 특검은 일명 BBK 특검이었죠. 네. 그러니까 봉도사님이 관련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데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나라당 내 경선에서부터 오히려 박근혜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또 이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도 문제 제기 많이 했고 근데 국민들이 당시 너무 복잡했어요. 예. 도곡동 땅을 매각한 대금이 다스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이 BBK라는 굉장히 첨단적인 인터넷 은행에 투자됐는데 왜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다는 거야.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실체가 묘했어요. 정호영 특검은 BBK 특검. 다스의 실소유주 누구냐? 여기에 과연 정치적으로 비자금이 움직인 정황이 있는 거냐?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그러면은 공직 후보로 나왔는데 그 전에 서울시장이었고요. 과연 이 재산을 은폐한 거냐? 은닉한 거냐? 이런 이제 핵심이었어요. 2달 수사했고 2월 10일 날 종료하면서 그 전에 어제 발표만 요약드리면 검찰이 그 전에 다스 2번 조사했다. 아무것도 못 밝혀냈다. 우리 조사했더니 120억 부외 자금이 나왔다. 장부 외에 자금이 있더라. 네. 이게 비자금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개인 직원의 횡령이더라. 그래서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부외 자금을 밝혔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의 업무는 끝.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 안 받고 나가려다가 집요하게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잘못했다. 우리 120억 밝혀서 던졌는데 횡령이면 횡령대로 이거는 경제사범이니까 조사를 해야 되고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특검 시한 다 끝났으니까 검찰이 덮었어야 되는데 검찰이 덮은 거다 이 얘기를 어제 합니다. 검찰은 무슨 얘기냐. 고발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이제 이상한 자금이 나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수만 건의 자료를 툭 던지고 갔잖냐. 이 공방이에요. 예. 근데 사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예. 근데 그때 사실은 좀 서류 뭉치 뭐 회의한 이런 거 것도 있죠. 나왔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덮었다가는 공론 분열되니까 오해받는다. 덮자라는 얘기를 특검은 했던 게 명확해졌고 그렇죠. 당시 검찰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덮은 정황은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특검이나 검찰이나 당시에 네. 모두 다 명쾌하지 않아요. 어제 기자회견이 덮기보다는 의혹을 더 키웠는데 결국 현재 중요한 건 이 다스 문제는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다. 예. 뭔가 새로운 게 그런데- 나와야겠죠. 그런데 정호영 특검 얘기는 네. 임채진 검찰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임채진은 정호영이 잘못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둘 다 잘못했네. 그렇죠. 서로 국민들은 내탁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공방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내탁 공방이 아니고 네. 내가 그 장윤성 기자 잘못했다 그래. 그럼 이게 예. 팩트야. 예. 또 장윤성 기자는 정부는 잘못했다 그래. 팩트야. 그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둘 다 대주주네요. 둘 다 그럼 측면이 있네요. 둘 다 그러니까 서로 둘 다 네, 여기- 아주 훌륭한 사람들 둘 다 고발한 거야. 근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뭐냐면 여기서 국론 분열을 우려해서 이걸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요. 네. 기자회견 그 맞아요. 기자회견 네. 와중에. 오. 근데 뭐 특검이 국론 분열까지 고려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이런 정치적 또 고려가 애국자네. 그러니까요. 네. 그- 아니 그거를 저 한마디로 이해한 게 뭐가 국론 분열일까? 이게 예. 모호하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렇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럼 이게 대통령이냐 아니냐 예. 싸워야 되잖아요. 오. 예.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예. 국가기관 대선 개입으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근데 야당이 그 문제 제기하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대선 선거, 불복하는 대선 불복, 것이냐. 대선 불복 네. 이거거든요. 그랬었죠. 이게 국론 분열이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아주 적절치 않고 특검이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게 이 수사 과정상에 아주 그 치명적인 오류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 모양새가 예.
참 네가 모양새에 빠진다 잘못했네.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특검까지 하신 분이 모양 빠진다 이런 느낌이 내내 들었던 게 자료 모양 줬는데 빠진다고 안 그래요? 모양 빠진다. 그냥 자료를 주었는데 네. 니들이 안 받지 않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12만 쪽을 넘겨줬다는데 이거는 좀 상식적인 설명이 아니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제 그 기자회견 중에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아. 단서를.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단서 떡 잡혔어? 예, 단서가 딱 잡혔는데. 장윤성 기자의 맨 눈에 딱 걸렸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수사 자료를 자꾸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수사 자료를 공개하겠다. 맞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뭘 왜 가렸네 자기가 갖고 있냐고요 수사 자료를. 다 안 넘겼다는 다 안 얘기죠.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다 안 넘기고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왜 지금 10년째 갖고 있으면 무슨 예.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 내용이 뭔지를 공개해야죠. 법조 용어 이런 게 있잖아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요. 아. 숨는 자가 범인이다. 예. 숨기는 아하. 자가 범인이다. 용기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호영 특검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임채진 총장도 그렇게 남탓할 일이 아니죠. 당시에 검찰도 특검도 수사하기 싫었던 거예요. 아.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네. 아니 같으니까 그때 혹시 대충 하고 만 기억들 거죠.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죠? 제가 국회에서 단상 뛰어 올라가는 사진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왜 뛰어 올라갔는지 사람들이 사학법 때 뛰어 올라갔나 언제 뛰어 올라갔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데 BBK 특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므로 대선 바로 직전이에요. BBK 수사 제대로 안 했으니 특검을 만들자. 그래서 이명박 특검이에요 그게.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니까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니까 반대해? 하려면 해봐. 그래서 땅굴조가 있어요. 땅굴 파는 조. 그 다음에 선동조가 있어. 그 다음에 공격조가 있어요. 어. 땅굴 파는 조는 누구냐?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갖고 있는 한병도. 거기가 다리 밑을 봤어요. 그 다리 밑을 보니까 오 이게 무슨 큰 쥐가 왔어. 막 그냥 놀래고 이럴 때 강기정. 광주시장 이번에 출마하는 네. 강기정은 상대 당 의원들이 전화선으로 목을 감았어요. 오메 나 죽네, 오메 나 죽네. 선동조.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쓸린 사이에 공격조가 공중폭격을 한 거예요. 역시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네. 국회 선진화법으로 네. 없어진 없어진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도 저는 또 해요. 그럴 때는 제가 국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근데 여기에 이제 진짜. 파생되는 뉴스들을 보시면 듣고 예를 있는 들면 한병도 수석. 당시에 뭐 지금 현재 이제 조세빈 대검 연구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산망에다가 네. 검찰 조직 전산망에 올렸죠. 10년 전 파견 검사의 네, 손해. 맞아요. 잘했다. 그때 빈틈없이 했다. 오. 아, 뭐 하나의 이 의혹이 의혹이 없다. 이렇게 없구나. 얘기를 했고 또 당시에 윤석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참여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혜진 전 의원이라든가 또 지금 야권에서는 왜 윤석열 지검장은 침묵하느냐. 또 이런 지금 이제 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 좀 복잡하게 파생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120억은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전 판단 잘했다고 봐요. 그 동부지검에 넘겼잖아요. 네. 네. 동부지검에 넘겨서 그때 우리가 관여했었기 때문에 오해받기 싫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사실을 그대로 팔아. 그대로 팔아. 그리고 문찬석 차장 아니에요? 24기. 내년 검사장 영순이. 가장 유능해 24기 중에서. 제 모든 기수도 다 꿰뚫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끝으로 한 가지만 이제 정리 차원에서 제가 토를 달자면 이 정호영 전 특검이 이야기한 것은 10년 전 사실을 자기의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의혹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이 지난 지금 그래도 해명되지 않는 건 당시의 말단 격리 직원의 개인적인 횡령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 120억이 가능하냐 이거고 10년 후에 보니까 그 직원은 이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다니고 해고되지도 있더라. 않고 네. 징계받지도 네. 않고 처벌받지도 않고 잘 실세, 다니고 실세. 있고 재정 실세. 오히려 특별 관리를 받았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했더니요. 그 조모 씨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래요. 120억 원이나 횡령을 했는데 비난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네. 미스테리한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횡령을 했는데 그냥 회사를 계속 다니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큰 돈을 횡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난하게 산다는 그 돈은 거예요. 쓰지 않았고 네. 협력업체 이모 씨에게 맡겨서 관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협력업체 이모 씨가 80억을 받아서 120억까지 불렸죠. 돈을 불렸는데 당시에 이제 경주 시내 은행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접대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모 씨가. 그렇기 그 때문에 새맑은 곳까지 흘러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돈이. 이게 세트라는 거죠. 조모 씨, 이모 씨, 그다음에 그
뭐죠? 그 권모상 전무 그리고 김전 김상우 사장. 예, 김성우 대표. 네. 김성우 전 대표까지 하나의 팀으로 예. 사실상 비자금을 관리했던 팀이다. 세트 플레이를 근데 했다. 이런 여기는 얘기가 참 나와요. 이상한 회사인 게요. 조모 씨가 횡령을 했잖아요. 네. 횡령을 하고 갖고 있다가 다시 회사에다가 돌려줘요. 그냥 참 훌륭한 횡령이냐. 참 횡령이. 훌륭한 아니 횡령. 그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근데, 이게 근데 들어보세요. 네. 김경준도요 600억을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을 해갖고 감옥까지 미국으로 갔다 왔죠. 도망가요. 네. 도망가는데 MB 주위에 네. MB 말을 듣고 여기다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뭉칫돈. 네. 예? 그런 사람들 돈 300억은 다 돌려줘. 네. 개미들 돈 300억만 들고 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김경준은 참으로 훌륭한 사기꾼이다. 아. MB 주위 사람은 다 돌려주고 네. 개미들 돈만 갖고 튄다. 어. 이 조모 씨도요. 예. 횡령을 했다가 반성을 해 집에 가서 부처님을 보고 반성해, 하나님을 보고 반성해, 그다음 성모 마리아를 보고 반성하고 갖다 줘야지. 그리고 또 착실하게 돈도 더 불려갖고 120억을 갖다 줘.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심장이 떨려서 그 이모 씨란 분한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 120억 횡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애초에 심장이 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직원이 아니면 이 친구가 고졸 출신의 어린 격리 네. 여사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간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아니면 간 사이즈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근데요. 되게 웃기는 게요. 강 기자님 웃기지 마세요. 왜냐면 네. 3부로 가야 돼. 진짜 이해해야 되는데. 아, 광고 듣고 120억 3부 돌아오겠습니다. 플러스 3억, 이거 채널 진짜 고정만 이상하네. 썼어. 예, 마케팅. 진심. 예.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나가주면 또 쫙 한 1, 2등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몇 분 있어요. 정청래 의원 뭐 이런 분. 어제 선생님 정청래 의원하고 술 마셨어요. 진짜요? 아. 가위바위보 하셨어요? 단판이 뭐요?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단판이 있나? 취재해 보세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하고 가요? 급 취재. 자, 박연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치쇼 청취율 조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어허. 우리는 우리 네, 프로가 제일 저희는- 청취율 조사, 그럼 여기다 뭐 어떻게 조사한다고 좀 써줘야지. 아, 네. 홍보. 이렇게 관성에 빠졌고 되겠어요? 자, 따르릉. 여보세요? 네, 누가- 안녕하세요. 예, 어제 라디오 들으셨나요? 암요. 암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아, 정봉주의 정치쇼죠. 어호, 진행자는요? 진행자를 모르겠어요. 어호. 아이고. 그럼 땡이에요, 여기서 땡. 정봉주. 정봉주. 공도사 안 됩니다. 네. 이런 사람 실제 있어요. 정치쇼에 정봉주 거 들었어요. 아, 그렇죠. 진행자가 누구예요? 그럼 정치쇼예요. 그렇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는 거죠. 그런 거다. 자, 방송국은요? 스브스 아닌가요? 아, 그럼 땡. SBS. SBS. 네. 예.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방송국도 SBS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아, 자, 장윤선 기자 첫 아이, 번째 깜짝- 소식이요. 우리 기자님 소개했나요? 했어요. 기자님 소개. 네. 네, 정신이 없네요. 첫 번째 뉴스는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이게 알려진 것은 지난 금요일 정도예요. 이제 네. 국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두고 그다음에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해서 북한 문제와 해외 파트에만 집중을 하고 그동안 이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댓글 사건 같은 거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게 막는 차원에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력도 이제 좀 비대화돼서 뭐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기소득점주의 누리면서 사실 이런 잘못된 수사에 일조를 했던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좀 축소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특수 사건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경찰은 4가지로 구분을 해서요. 그 국가의 치안이나 경비나 정보를 담당하는 일반 경찰, 그리고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 경찰, 그리고 그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 이제 3분할되어 있었던 것을 모두 경찰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처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공수사를 사실상 경찰이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아래 자치경찰제를 예. 도입한다. 사실 근데 이 문제는 개헌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서 지방분권의 내용으로 포함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큰 가닥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국회로 가져가서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특히 이제 국정원과 관련된 것은 아마 국회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고 야당에서도 반박하거나 반대의 이제 논거들이 있어서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회 이제 사개특위가 네.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성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텐데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어찌 보면 가장 구조적인 개혁인데 이렇게 쉽게 그렇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네. 또 그런 디테일한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 공수처 신설되기 전까지는 네.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네.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한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은 그동안에 이제 기소를 독점하고 있었고 직접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예.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형을 집행하는 권한도 갖고 있었고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 권한만큼 검찰 권력을 통제하거나 상호 견제하는 어떤 제3의 기관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 그야말로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이다. 네.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안 바뀐다. 그래서 뭐 예컨대 정권 뭐 말기로 가면 중후반부터는 검찰에 의해서 정권이 좌지우지됐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해진 권력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 사실은 여기에 핵심은 그동안 그토록 그 논의돼 왔던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단초가 열린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수 언론들은 국정원하고 검찰의 권력은 축소시키고 경찰 권력만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아니죠. 그 동안에 있었던 불균형적 상황을 좀 수사권이나 그리고 기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소총 수사청을 분리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일부 좀 일요일 정도에 청와대에서 센 발표가 나온다더라.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취재촉을 세웠더니 알고 봤더니 권력기관 개편안이었습니다. 일요일 1시 30분에 발표했죠. 그렇죠. 그 시작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는데요. 31년 전 오늘 22살이었던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역사적인 날을 발표일로 정한 거죠. 청와대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가 돼서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선배 박종훈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서부지역 총괄 본부장 마지막 직함입니다. 이분의 소재를 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물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이제 아마 이제 요 관련된 얘기는 영화 1987 그렇죠.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울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해 이한열 열사가 경찰 최루탄에 맞고 또 사망을 6월 했죠. 9일이었죠. 맞은 게. 예, 6월 9일이고 그리고 이제 7월에 사망을 하죠. 근데 그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987년에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2015년 예. 백남기 농민 사건까지 이제 경찰의 예. 어떤 이런 물대포로 인해서 예. 시민이 억울하게 사망하는 이런 11월 일이 12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국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찰 이른바 소위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이제는 좀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아래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이죠.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막장 아니고 최박장. 자, 최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건너뛰었어요. 네, 저희 중학교 아들이 졸업식이어서 또 애비가 돼서 졸업식은 가야겠기에 중학교 아들 졸업식이요? 중3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이제 때까지만 가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졸업식 2월 달 아니에요? 요새는요 방학식하고 졸업식을 같이 해서 참신하다. 그래. 왜냐면 그때 1월 8일 두 달이 뜨면서 깜짝 이상해지거든. 맞아. 그래서 빨리 졸업을 하고 합리적이다. 예. 하고 싶은 일들 좀 해라. 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3월 초 입학할 때까지는 이게 무적자더라고요, 애들이. 학적이 없어요.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천하무적.
무적자까지만 해야 돼요. 무법자 되면 큰일 아, 나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자,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진행하고 있는 건 잘 되고 계세요? 아,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680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예. 17위까지 올라왔어요. 와. 네, 대박. 대단한 자랑질이신데. 네. 근데 잘 대박. 올라갔네요. 야. 일취월장. 일요일 날 근데 안 했으니까 주말에 예. 두 계단 내려와서 19위로 떨어졌어요. 야. 그런 거 신경 오늘 쓰지 또 마세요. 올라가야죠. 예. 옛날에 팟캐스트 할 때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맞아요. 순위 신경 쓰지 순위 신경 말라고. 쓰지 말라고. 일비. 순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고 봉도사는 맨날 1등하고 그랬죠. 아이, 근데 순위 신경 쓰지 말고. 저한테 내가 순위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뭐라 그러고. 그러냐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아, 얘기를. 네. 야. 네. 근데 그렇게 자. 하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럼요. 네. 진심